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때문에 인천 지역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수질 적합 판정을 받아 학교 급식을 재개한 붉은 수돗물 피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정 1년, 공정의 씨앗을 뿌렸다는 게 경기도의 자평입니다. 김용 대변인을 통해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부평구 체육회 한 간부의 구의원 욕설 사건 이후 부평구 의원들이 구체육회 회장인 차준택 구청장을 구의회로 출석 요구했는데요. 차 구청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당분간 집안 마트에서 일본 맥주와 담배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단체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까지 일본 회사의 맥주가 있던 자리에 다른 브랜드의 맥주가 채워져 있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당분간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담배가 있어야 할 진열대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역 마트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면서 일본산 주류와 담배가 자취를 감춘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불매 운동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미약 하나마 소상공인 차원에서 이제 힘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한 맘카페는 최근 불매운동 인증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불매를 인증하는 글들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인천 지역 자영업자 단체와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처리될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자영업체 단체 간에 연대하여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마트 등에서 일본 제품 판매 중지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의회가 18일 임시회를 열고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8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 28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채택됐는데요.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아베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 40여일 만에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정상급식을 시작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급식실로 모입니다. 이 학교는 수질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15일부터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피해 지역 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정상급식을 시작한 겁니다. 간만에 마음 놓고 먹는 밥에 학생들의 표정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붉은 수돗물이라서 처음에 불안하긴 했는데 다시 정상화가 돼가지고 마음 편히 급식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도 현장 점검 차원에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식판에 배식을 받고 학생들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점심 식사를 이어갑니다. 그동안 급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인천 최고에서 급식이 재개됐다고 그래서 저도 함께 먹어보고 또 이제 정상적인 급식이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러 왔습니다. 급식 재개 학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150여 개 학교 가운데 강화 지역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도 수질 필터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차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피해 학교들의 급식도 속속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경찰서가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향응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A 의료기기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A업체가 대학병원의 의료기기를 납품하기 위해 교수 1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기기 업체 전 직원 B씨가 고발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영업일지와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포착되면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23분쯤 인천시 강화군 옥림터널 앞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심각하게 쓰러져 있고 소방대원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40대 차량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콩국수 업체와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냉면 육수 판매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냉면과 콩국수 판매 식당과 제조업체 50곳을 수사해 6곳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 적발사항은 영업허가 위반 3건과 원산지 위반 1건, 보존 유통 위반 1건과 품질검사 위반 1건 등입니다. 경찰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평구 체육회의 한 간부가 부평구 의원에게 욕설을 해 파문이 일었죠. 야당 부평구 의원들은 구 체육회 회장인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임시회 소집도 요청했는데요. 마침내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구정질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펼쳤는데요. 결국 다수인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구정질의는 무산됐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부평구 의원들의 요청으로 열린 임시회. 야당 의원들은 구정질의를 위해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부평구 체육회의 한 간부가 공현택 부평구 의원과 논쟁을 하던 중 욕설을 한 상황. 야당 의원들은 현 구체육회 회장인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과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논란의 체육회 간부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며 차준택 청장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부평구의 수장으로 또는 선거 당시 캠프에서 구청장을 도와줬던 사람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라도 당장 나와서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구정 질의에 반대했습니다. 긴급하게 의회를 소집할 만큼 큰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회기에 구정 질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회 집회를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이 시점에서 시급히 대체해야 할 정당한 요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차준택 청장의 출석 요구안 건은 표결에 붙여졌고 다수인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의사협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 구의원들은 구정질의 무산에 유감을 표하며 체육회 간부의 욕설 논란에 대한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입장을 기다린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움츠렸던 도정 활동에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이재명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성과와 과제, 김용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슬로건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성과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 도민들께서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그 직무수행도 그래도 60%를 갖다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그 양수발전소 이게 굉장한 그 앞으로 이게 실현되면은 완공되면은 경제적인 성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저희가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중심의 한반도의 정말 핵심 북부 지역 그다음에 그 외에 경제적인 번영의 중심까지
저희가 그동안에 소외받은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열심히 성과내서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출생 문제에 있어가지고 산후조리원, 우리 경기도에 계신 가정에서 이제 출생아당 50만 원씩 저희가 제공을 하죠. 산후조리비로.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고 벌써.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 이 대표적인 게 초등학생들 이제 치과 주치의제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 다음에 커서 충치라든가 이런 걸 고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연장선상에서 우리 이제 아동들에게 저희가 이제 경기도만 그 건강 과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높은 정책을 챙기는데 정말 현장에서는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매치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해서 많은 정책들을 갖다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가 경기도 기존의 재원을 활용해 나가면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복지와 연계해 가지고 그 소소한 일자리 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많이 해결을 해서 지금 사업이 재개됐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향의 그 한류 그 워드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향의 방송연락 그 영상밸리, 그리고 또 남부 쪽에는 저희가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 그리고 대표적으로 용인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122조라는 그런 엄청난 재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지역에 또 이제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고 지역 경제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도의원님들을 지방 장관처럼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 도의회 정말 작은 사안까지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실험에서 정말 도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경기도 정말 잘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낮추고 더 잘 모시고 성과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정말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부분들. 그래서 도민들의 가성비 높은 정책들을 갖다가 우리가 도민들 의견을 받아서 발굴하고 이래가지고 그 세 가지 공정과 그리고 복지와 그리고 평화가 더 촘촘하게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정책은 계속 도민들한테 받고 있고 저희가 또 내부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각자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3년이기 때문에 3배로 더 뛰어서 3배의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특히 북부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사랑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 모시고 좋은 정책으로 좋은 혜택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도로 14개 노선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까지 6,569억 원을 투자해 21km 구간을 구축한다는 방침인데요. 교통체증 완화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장이 고르지 못하고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도로, 폭이 좁고 차로를 구분하기 힘들어 질서 없는 주행이 이어집니다. 인천시가 이처럼 오랫동안 정비되고 있지 않은 장기 미집행도로 14개 노선의 도로망을 구축합니다. 시는 2023년까지 6,569억 원을 투자해 정비되지 않은 도로 21km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6,569억 원으로 이미 투자된 766억 원을 제외하고 앞으로 국비 366억 원, 특별에게 4,526억 원, 일반에게 911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관할하는 장기 미집행도로 중 41개 노선은 국토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계획도로의 실효성을 잃게 됩니다. 시는 자동 실효에 대비해 지난해 4월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41개 중 14개 노선의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되는 14개 노선은 도시개발 사업에 비해 도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인천의 서북부 지역입니다. 검단 나들목과 봉수대로를 잇는 서구 지역과 북항으로 연결되는 청라 지역,
아암대로를 잇는 송도 지역이 주된 구간입니다. 이외 나머지 노선은 비재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군과 구소 간의 장기 미집 행도로도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구, 도로 체계화 사업 영역을 통해 올해 안에 장기 미집행도로 집행 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군, 구의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도로 확충으로 교통체증 완화와 사유재산 침해 해소,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자신과 만나는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술을 먹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7일 저녁 6시쯤 고강동의 한 빌라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59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과 만나온 여성 B씨가 자신과 안면이 있는 C씨와 만남을 의심해 술을 먹고 C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포시 고촌의 한 식품 제조 창고에서 불이 나 6동의 창고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영상이 18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김포시 고촌의 한 커피 재료 제조업장의 모습인데요. 이 거센 불길이 990제곱미터 면적 규모의 창고 건물 6개 동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요. 다행히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인 인형 뽑기 가게에 있는 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돈을 훔쳐 달아났던 10대 3명이 경찰 추적 끝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계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계양구의 한 인형 뽑기 가게에서 노루발 형태의 못보비로 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현금 62만 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로 15살 A군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15살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계양구의 한 모텔에서 10대 3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A군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7일 충무로역에서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와 한국부인회, 대한어머니회 등 이번 행사에 참여한 3개 단체는 양파 보관법과 효능, 조리법 등을 함께 소개하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양파 구매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가상, 증강현실인 VR, A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남의 장 행사를 마련합니다. 오는 22일과 23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VR, AR 기업과 미디어사가 참여해 산업 동향을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역량 있는 VR, AR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글로벌 개발자 포럼의 연계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계양 지역의 여름철 시설인 천마산 자연 어린이 물놀이장이 19일 개장합니다. 물놀이 시설은 8월 말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과 포충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물놀이장 주변에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4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 많이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부에서 활동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장마 전선이 다시 한반도로 다가오면서 공기도 많이 습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우리 지역에 미치는 본격적인 영향은 일요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